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어떤 분이 이제 학원 이제 그만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만둔 이유를 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제 강사가 강의를 그만두는, 사교육자가 사교육을 그만두는 이유들을 여기다 쭉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개선 대책 아니면 위로의 말로 건넨 것들을 여기다 썼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근데 강사도 이렇게 뭔가를 그만두지만 학생들도 공부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럽니다. 어떤 학생은 아예 포기를 하고, 어떤 학생은 60점대에서 자신이 점수가 이 정도가 나다라고 포기를 하죠. 어떤 학생은 80점에서 나는 더 이상 못해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95점에서 나는 왜 100점이 안 될까 하고 절망적이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뭔가의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이 결정을 할 때 이제 선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는 것을 이 사례를 보고 한 번쯤 비교해가면서 강사와 학생의 입장이 같지 않을까. 반면교사로 강사가, 제 마음도 똑같거든요. 저도 고시공부 조금 하다가 내려와서 학원길로 들어서서 이렇게 지금 공부방을 하는데, 이런 학생들의 마음을 내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지? 라는 거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찍습니다. 자, 강사가 이제 에너지가 감소됐다는 걸 느끼면,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싶어지죠. 그러면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학생들이 에너지가 감소됩니다. 공부할 동인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공부할 동인을 찾으려고 선생님은 가진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 잠깐 쉬어볼래? 아니면 이거는 네가 그래도 좋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이 지속적으로 동인이 발생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다독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이 이 에너지를 스스로 발생시키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감소되었을 때 강사 스스로도 자신의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이 동의를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로 화가 늘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이 공부를 그만두기 전 단계는 화가 극도로 커집니다. 자, 이 화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생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의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의 평가나 싸늘한 시선, 선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친구의 문제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학생이 주변의 평가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통해서 화가 쌓이고 늘어날 때, 선생님은 이걸 풀 때 네가 해왔던 것, 순차적으로 해왔던 것의 기록을 보게 해주고,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를 상담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과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는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게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 스스로가 화가 늘어날 때는 이전에 선생님이 해오셨던 일을 보시면 그래도 성실하게 뿌듯하게 생활했던 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 화가 늘어나는데 그 어떤 학생의 부모 때문에라면 상담을 하는데, 친구도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과 그 학생 간의 문제라면 그 학생을 조심스럽게 다른 교육 방법을 권해줘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화가 아닌 해결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진전시켰었죠. 저희는 학생을 통해서.
자, 또 하나는, 자, 세 번째는 배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저는 배신감이라고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이가 제가 특별히 더 잘해준 아이도 있고, 뭐 해준 아이가 있고, 그렇지만, 그 잘해준 아이가 또 다른 길을 찾아간다면, 첫 번째는 내가 그 또 다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학생과 내가 서로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학생이 그렇게 판단하면 본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가 그 학생을 모조리 전부 다 감당해주고 뭐 해주고, 설령 그 학생을 같이 잠을 자가면서 가르쳐서 아이를 변화시키든 대박으로 인생을 변화시켰던, 어쨌거나 저는 돈이라는 대가 관계를 받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신뢰가 적다는 것은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선생님들이 배신감을 토로하십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뭐 젊었을 때는 배신감이라는 생각을 일부 뭐 이해할 수 있는, 저는 안 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서비스로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배신감을 선생님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응원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쳤지 않았느냐 하고 사람들이 응원해 줍니다. 자, 똑같이 학생들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누가 이렇게 느끼냐? 학생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자기 자신한테 느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열심히 나는 했는데 칭찬은 왜 안 하고, 왜 이렇게 자꾸 탓만 하자고 부모밖에 느끼기도 하고, 세 번째는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했는데 내가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럼 더 시키시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에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배신감을 느끼는 학생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떤 게 있고 네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소통의 부족이었죠. 소통. 그러면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차라리 나를 떠나는 아이에게 떠나는 길을 제시해주고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들한테 동아쌤 말고 이 동아쌤한테 잘 배우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한테는 동아쌤 말고 나머지 B프렌, C프렌도 만들어 놓게 하고 권장하고 다른 곳에 가서 상담도 받게 합니다. 어쨌든 강사 생활에서 자신의 아이, 그 자녀에게 미안하죠. 왜 그러냐면 이 배신감을 느낄 만큼 돈을 받은 아이지만 내 아이처럼 감정이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이 감정의 절제가 안 되죠. 해주고 싶은 만큼 푹 해줘야 되니까. 감정을 객관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감정을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하나의 수강생으로 보고 대량 학원에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프로 강사가 아니고,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대량으로 하는 숫자를 우선하는 강사가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하면 감정이입이 되면서 슬프거나 기쁘거나 아이들의 희노애락, 그러니까 직업병이라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시험기간 되면 조금 몸이 안 좋잖아요. 저도 시험기간만 되면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수능 때 아프면 수능 1, 2교시, 2교시 끝나면 싹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요 몸 상태와 요 몸 상태. 그래서 아이들의 고통을 같이 지고 가죠. 그런데 요 감정이입시켜서 다른 아이들, 내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돌봐주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겠죠. 내 아이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근데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못해주니까. 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면 물리적인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20년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원 선생님들이 가장 슬퍼하는 단어 뭐라 그러죠? 우두커니입니다. 우두커니. 우두커니 혼자 있는 버티면서 아이들이 들어올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열심히 가르치는 이렇게 우두커니 기다려서 한없이 기다려는 외로움이나 허망함이나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돼서 오는 정말 학원 선생님 아니면 모르는 빈 강의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우두커니가 되기가 싫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똑같이 아이에게 미안하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또 학생들도 부모님에게 미안해합니다. 다 돈을 많이 쓴 거, 공부를 못하는 거. 그래서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죠. 그래서 몰라 이렇게 하고 부모님이 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반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이 에게 미안한데 본인이 안 했던 공부를 생각해보면 물리적인 시간 안에 그걸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쌓여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네가 물리적인 시간에 다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거라. 최선을 다하면 부모님도 이해해 줄 거야. 똑같네요. 아이에게 미안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부족하지만 아이도 이해해 줄 거고 나름 최선을 다한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배신감 느낄 만큼 버텨가면서 계속 학원을 혼자 지켜나가니까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때로는 욕심을 버리세요. 너무 많이 그렇게 잘 될 때고요. 여유와 최선을 다하는 버티고 지치죠. 그러면 버티고 지치는 생각에 이렇게 보면 다 힘들래 라고 위로를 해주지만 내 힘들다죠. 바라보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쳐서 위안은 해주겠지만 힘든 건 힘든 거죠. 자, 공부에 지친 학생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고3 아이들 아무리 위로를 해도 힘든 건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다 힘들래 하면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내 힘들 때마다 다 힘들래라고 서로 위안하고 살아갑니다. 학원을 우리가 혼자 지키는 것처럼 혼자 독서실을 족치면서 고3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합니다. 공부는 혼자만의 싸움이잖아요. 외로움의 싸움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순간순간 계속 공부하기 싫지만 버팁니다. 이렇게 버티면서 공부를 하는데 일정 부분 우리가 아이가 없어서 가르칠 아이를 기다리면서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처럼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서 우두커니 멍하니 그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니까 독서실에서 우두커니 있습니다. 자, 공부가 잘 될 때 학생에게 자, 이렇게 욕심을 버려.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냥 여유있게 했으면 돼. 라는 말 자체가 학생에게 조금 더 하는 욕심을 낼 때는 되지 않는 것처럼 선생님도 여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세요가 되지가 않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 A라는 선생님이 A를 가르칠 때 내 자녀를 감정이입하는 것처럼 A라는 학생은 A라는 선생님의 말에서 부모님의 잔소리를 느낍니다. 다만 부모님은 미안하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반발로 몰라 라고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이 대신 해줄 때는 그렇지 부모님이 이랬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슬퍼를 하죠. 그러면서 감정이입이 되죠. 그런데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게 엄마랑 똑같아. 엄마가 얘기한 거 선생님 다 얘기했어. 잔소리 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이들도 이제 선생님들도 진짜 빈강기생에서 춥잖아요. 아이들도 겨울에 춥습니다. 따뜻한 히터, 물리적이든 뭐든 환경적이든 히터를 켜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춥지만 미래를 향해서 아이들도 그죠? 손난로라 뭘 가지고도 히터를 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그만두고 싶은 게 우리들도 짜증이 발산이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자, 학생들도 짜증을 발산을 하면 내가 공부도 못하는데 짜증 발산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발산을 합니다.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짜증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학생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 더 짜증이 나죠. 해결할 수 없는. 선생님들이 힘들 때 누군가 말렸을 때 말려도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고육지책으로 그쵸? 내 살과 뼈를 갈아서 그 생계지책, 호구지책을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삶의 대책을 살기도 합니다.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정말 힘들면 남들이 만들더라도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시간을 써버립니다. 잠시라도 잊고 싶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고 잊고 싶은 잊을 것 잊는 것이 잊을 것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또 힘들겠죠, 학생들은. 자, 사람의 치죠, 선생님들은. 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배우는 사람들의 관계가 더 힘들고 사람 모으기도 더 힘들죠. 그런데 사람에 치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생들은 내용에 치. 봐도 모르겠어요. 내용에 치이니까 그 내용을 이해 못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한번 뭐라고 하고 학교에서도 뭐라고 하고 친구들의 눈도 뭐 저 정도는 그 정도지 뭐 하는 거고 이렇게 내용에 치이다가 사람들의 시선에 치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포기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황폐화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일정 부분 황폐화가 됩니다. 황폐화가 돼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황폐화가 돼서 학교를 그만둬도 재충전이 힘들고 황폐화가 돼서 하더라도 학교를 가야 합니다. 어쩌면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삶의 힘듦 이 순간이지만 이 학생들이 공부라는 이길 수 없는 존재랑 친해질 수는 있어도 이길 수 없는 존재랑 싸우는 학생들의 고민을 비교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말했느냐는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떤 분이 체력적 한계까지 외길 인생이니 가르치니 그러려니 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학생들은 체력적인 한계까지 대입이라는 외길 인생으로 그러려니 하고 참고 또 묵묵히 나갑니다. 고맙죠, 이런 제자들은. 자, 공부하기 싫은 학생 어쩌면 애써야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복하면서 가르치고 똑같은 걸 가르치고 반백이 돼서 하얀 반백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어쩌면 자신의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이가 지나서 마무리를 생각해야 될 나이가 저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증명사진을 찍으면서 한 장 더 묻고 있는 사진이 하나 우연히 나왔는데 이걸 증명사진으로 편집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영정사진이죠, 증명사진. 영정사진.
그랬더니 이렇게 젊은 사람이 벌써 이걸 준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마무리해서 내가 가르치다가 당장 죽더라도 영정사지를 준비해놓는 마음 자세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초심자들은 이렇게 마무리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 여태까지 해온 것 자체를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고3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고1, 고2, 중학생 아이들은 존경의 눈초리를 갖습니다. 정말 힘들게 전화기를 무음으로 돌릴 만큼, 무음을 돌릴 만큼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학생들이 가고 오고 오는데 이제는 내 차례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똑같이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전화기를 무음으로 두고 이 소리 저 소리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지만 또 이거 공부하면 또 이거 오고 이거 공부하면 또 이거 오고 쳇바퀴 돌면서 계속 반복돼서 항상 틀린 것만 보면서 항상 모자란 점수를 보면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재충전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수학여행을 가던 동아리 활동을 하던 다 스펙과 연결하고 상장과 연결하고 대입과 연결해서 3년 동안 대입을 또 안 가는 학생들은 학교에 붙잡혀서 앉아서 멍 때리거나 잠자거나. 자, 재충전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교 안에서 대안교육이 발생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대안교육도 힘겨워 보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렇게 유초등처럼 자유롭고 다양한 대안교육을 꿈꾸는 것처럼 학생들도 요즘에는 대안교육을 많이 꿈꿉니다. 예전보다. 더구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고1을 지냈는데 내신이 안 좋아서 처음서부터 다시 고1을 다닐 수 없을까요? 하는 리셋 중처럼 다시 자기의 삶을 대입을 위해서 자꾸 리셋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지식인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사양산업이라는 이제는 내려앉는 산업이라는 사교육에서 어떤 전환을 꿈꾸고 있는 선생님들. 자, 이런 사양산업인 사교육과 인터넷 강의와 학원과 교습소와 과외와 다양한 사교육, 공교육과 보완교육, 평생교육이라고 그러죠. 평생교육.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이렇게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분명코 힘들어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던 간에 아이들에게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의 선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녹화를 합니다. 대전 순산동 Q&A 공방 동화선입니다.